안녕하십니까. 중앙선 있고요.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승용차가 잘 오고 있었는데 앞에 주차된 트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중앙선 넘어갔다가 오른쪽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 있던 트럭이 후진해서 쿵!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트럭 두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있는 트럭은 움직일 것 같네요. 저기 차 한 대 오죠? 네, 차 한 대 오고요.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네요. 사람 때문에 잠시 서 있는데 쿵! 이 사고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는 트럭이 역방향으로 서 있다가 후진하면 뒤를 잘 봤어야죠. 뒤를 보지 않고 나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난 잘못 하나도 없어요. 트럭의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트럭 보험사는 100대응이라고요? 아니죠. 아니 승용차가 왜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선 침범했잖아요. 그리고 100대응은 가만히 서 있는 차로 후진해서 빵 때릴 때가 100대응이죠. 승용차 보니까 움직이네요. 바퀴 굴렀네요. 바퀴 굴 때 100대응은 없어요. 이번 사고는 70대 30이에요. 혹시 양보하면 80대 20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말을 들어 승용차 운전자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중앙선 침범이라니. 거기 창 서 있는데 그럼 나면 어떻게 가라고요? 트럭이 뒤로 보면서 잘 봤어야죠. 그리고 바퀴 조금 굴렀다고 그게 내 잘못이라고요? 이거 100대응 맞죠? 그랬더니 이거요. 자세히 보니까 상대편 말이 맞네요. 바퀴가 굴렀네요. 바퀴가 굴렀기 때문에 100대응은 아니고요. 90대 10까지는 제가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승용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되돌아오던 중에 사고이기 때문에 승용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라는 주장 맞을까요?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갔을 때가 중앙선 침범입니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는 저 뒤에 포크레인 하나 있죠? 또 그 뒤에도 또 조그만 트럭 하나 서 있죠? 그리고 이 앞에 트럭 두 대가 서 있죠? 어떡하라고요?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중장비와 서 있는 트럭의 운전자들이 밥 먹으러 갔는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 아니에요. 저 트럭이 저기 없었으면 승용차는 정상적으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했다 돌아오던 중에 사고이기 때문에 70대 30이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 그래서 100대응은 아니다. 바퀴가 어떻게 굴렀나요? 한번 보죠. 여기서 천천히 오른쪽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행자가 둘이 나타납니다. 보행자도 자동차를 바라보고요. 승용차 운전자도 보행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바퀴는 조금씩 구르고 있네요. 바퀴 굴르고 있네요. 바퀴가 천천히 구르고 있는데 그때 트럭도 오고 있습니다. 바퀴가 굴렀으면 100대응은 없다. 맞나요? 바퀴가 구른 것 때문에 사고가 났어야죠. 승용차가 바퀴 구르지 않고 서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는 나죠. 트럭이 뒤를 보지 않고 후진했기 때문에. 따라서 바퀴가 굴렀기 때문에 100대응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퀴 구르지 않고 100대응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보험사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앞에 잘 가는 걸 뒤에서 졸음운전에서 꽝 들이받는 거 그런 것만 100대응이고 나머지는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응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원시 시대 때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70대 30, 80대 20, 90대 10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트럭 쪽에서는 트럭을 후진할 때 음악 소리가 나온다. 띠리리리리리. 음악 소리 못 들으셨어요? 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기 공사 현장이잖아요. 쿵쾅쿵쾅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리고 승용차 문 보세요, 문. 그리고 승용차 창문 보세요. 창문 닫혀 있어요. 거기서 음악을 듣거나 하면은 밖에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띠리리리리리. 이거는 차 후진할 때 사람 있으면 고급진 사람 있으면 비키라는 소리죠. 문 닫고 우회전하기 위한 승용차. 저 승용차는 문이 닫혀 있고 우회전할 쪽에 주차장 쪽에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후진하는 차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띠리리리 소리 안 들려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승용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로 변경할 때, 차로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야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깜빡깜빡 켜고 미리 켜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차로가 비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차로로 깜빡깜빡깜빡 그러고 들어가는데 내가 거의 반 이상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 갑자기 진짜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3차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택시가 있어서 바로 못 들어가고요. 자, 깜빡이를 켜고 여기서 천천히 그런데 실수로 물고 들어가는 중인데 이때 갑자기 불박차는 미리 깜빡이를 켰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택시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점선과 실선을 일부 물고 그러고 거의 들어가는데 제일 끝차로 4차로에서 가던 차가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차를 피해서 갑자기 쑥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는 아니 내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거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차가 안 보였어요. A 필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상대편은 무슨 소리예요? 둘 다 똑같이 차로 변경이잖아요. 동시에 변경. 둘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50대 50입니다. 내가 좀 급하게 들어간 거 양보하더라도 70대 30까지는 생각해 보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보험사들은 나도 차로 변경, 상대도 차로 변경, 불박차는 2차로에서 3차로 들어가고 상대차는 4차로에서 3차로 들어오고 둘 다 차로 변경 중이다. 동시 변경이다. 동시에 변경한 거 서로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니까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동시 변경이기 때문에 50대 50이다? 그러려면 둘 다 똑같아야 돼요. 둘 다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가다가 사고 나든가 아니면 둘 다 깜빡이 켰지만 거의 동시에 같이 들어오든가. 상대차는 언제 켰나요? 미리 켰나요? 그게 아니죠. 들어오기 직전에 보통 뒤밀면서 깜빡 킨다고 그러죠. 그건 안 킨 거나 똑같습니다. 깜빡이는
내가 옆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대편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고 급격히 들어오면 키나만 하죠. 이번 사고 상대차는 깜빡 킴과 동시에 들어왔어요. 불박차는 아크보드 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차가 당연히 더 많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불박차는 상대차 들어오는 게 보였을까요? 불박차가 들어가려고 하죠. 3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차가 뒤에서 오죠. 불박차가 앞쪽에서 천천히 2차로 3차로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상대차는 4차로 뒤에서 왔습니다. 불박차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는 거죠. 불박차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상대차가 깜빡 킴과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 앞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차 들어오는 게 불박차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요? 불박 영상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쪽 건물이 보이고요, 저쪽 길 건너 건물까지 보입니다. 운전자 시야가 그렇게 넓을까요? 보통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저건 이렇게 보입니다. 와이드,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는 더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블랙박스는 여기 있고요. 유리창에. 운전자는 요만큼 있죠.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좁아도 30cm, 보통 50cm 정도는 되죠.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죠. 지금 상황이 불박차는 앞에 가는 택시를 보고 택시 뒤를 따라서 들어가기 위해서 앞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는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 안 보입니다. A 플레이가라서 안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불박차가 앞쪽에 가고 있었죠. 상대차는 뒤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벌써 몸차가 들어갔어요. 3분의 1 이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계속해서 들어가죠.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상대차는 멈춰야죠. 4차로 저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멈춰야죠. 상대차가 들어올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없어요. 불박차가 가만히 서 있다 하더라도 저 사이를 뚫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차는 N쪽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상대차는 불박차를 못 봤거나 또는 보고도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차를 못 봤으면 상대가 잘못이죠.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은 불박차가 점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끝냈어야 되는데 왜 실선을 밟았느냐. 이게 꼬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불박차가 실선 밟은 것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불박차가 실선을 일부 밟았지만 상대차는 뒤에서 오면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그냥 끼어들려고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불박차가 실선을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선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불박차가 실선 밟은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무리하게 칼치기로 그 좁은 공간을 치고 나가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큰 길 옆에 이면도로 많죠. 그 이면도로가 양방향 다 다닐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꽤 많은데요. 근데 가끔은 길을 잘못 들어서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차 안 올 때 얼른 먼저 가면 되겠지. 그러고서 역주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역주행으로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골목길에서 큰 길로 들어올려 서 있다가 서서히 움직이죠. 서서히 오토바이 지나가더니 어이구 어허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멈췄어요.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 직진 신호인데 다른 차들은 다 갑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덩 멈춘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는 저 오토바이가 일부러 멈췄다. 이거는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오토바이의 고의 사고일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역주행한 건데요. 전방 영상만 보면 역주행인지 잘 모르시죠? 사고 나기 전에 후방 영상입니다. 화살표가 저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즉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원웨이. 근데 그걸 거꾸로 나왔습니까? 역주행은 맞습니다. 일방통행길을 거꾸로 나온 거, 그것은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간 거니까 빨간불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간 거, 그것은 신호 위반과 똑같은 지시 위반입니다. 둘 다 벌점도 똑같아요. 15점이고요. 또 사고 나지 않더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불박차 잘못했어요. 근데 경찰관 없었어요. 자, 이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하려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들, 직진하는 차들 없으면 이제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오토바이 오지만은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싶어서 움직이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바로 멈춘 거예요. 차들 지나가죠. 자, 2차로에 차고서 들어가고, 오토바이가 어디로 왔죠? 1차로하고 2차로하고 사이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 오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멈췄습니다. 멈추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표정을 보시죠. 물론 안전모를 썼기 때문에 눈은 안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때 멈추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박차를 보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 봐요. 내가 거꾸로 나오는 거 보고 일부러 멈추잖아요. 사고를 유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요. 저거 보험 사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일부러 사고를 유발시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러 사고 일어나라고 멈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정상은 잘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내가 놀랬잖아. 거기는 못 나오는 곳이야. 왜 역주행했어? 그러면서 이씨 이러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불박차 때문에 놀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잘못을 지적해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2차로로 오는데 저 앞에 서 있던 차가 쑥 들어와요. 놀래서 1차로 좀 피해서, 그래서 1, 2차로 사이로 가다가 한쪽으로 멈췄으면, 놀래서 멈췄으면 그걸 나쁘게 볼 수 있나요? 비난하기 어렵죠. 원인이 뭔가요? 불박차가 거꾸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역주행인 것을 몰랐건, 또는 내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몰래 나왔건, 어쨌든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간 거, 그것이 사고 원인이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 차도 없을 때 나와서 괜찮을 텐데 저기 오토바이가 오는데 나온 거 그것이 사고 원인이죠. 따라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도 사고 날 뻔한 건 아니죠. 왜냐면 불박차가 팍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멈추더라도 조금 더 가서 뒤쪽 차와의 거리를 좀 두고 멈췄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또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야단치더라도 내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따라서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30, 불박차 7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향지시등 깜빡이 언제 켜서 언제 끄시나요? 진로 변경하기 전에 미리 켜야 되죠. 깜빡이 켜고 들어가죠. 진로 변경 마쳤습니다. 마친 다음에 끄시나요? 마치기 전에 들어가면서 끄시나요? 또 어떤 분은 진로 변경 들어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깜빡이 켜는 분도 계신데요. 깜빡이와 관련된 사고 고속도로에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른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트럭 뒤를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쭉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서 1차로에서 어떤 차가 깜빡이 켜고 계속 깜빡 하고 옵니다. 그리고 2차로 들어가고 2차로에서 3차로 들어가고 그러고서 분기점 1차로 들어왔어요. 그랬던 차가 갑자기 아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는 아니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돌면 어떻게 해요. 이거 칼치기니까 실패한 칼치기는 100대 0이죠 변호사님.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상대 측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깜빡이 아까부터 켰잖아요. 깜빡이 켰으면 나에 대해서 좀 양보도 하고 방어전도 하고 해야죠. 내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으면 100대 0이라 할 수 있겠지만 깜빡이 계속 켰으니까 불박차도 40%의 잘못입니다. 60대 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상대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분기점 2차로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상대차가 이때 들어올 때도 점잖지 않게 들어와요. 자, 여기서요 어디를 밟고 들어오나요? 백색 안전지대, 정확하게는 노상장애물 표시죠. 거기를 밟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박차는 2차로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랑 관계가 자 여기서요 상대차 들어오죠. 상대차가 들어오고 바로 이때 불박차는 이렇게 됐어요. 상대차랑 불박차는 겹쳐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남는 건 불박차가 1차로에 깜빡이 계속 켜고 있는 차에 대해서 미리 대비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대차에게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빵빵빵빵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요. 진로 변경 마쳤을 때 방향지시 등을 꺼야 되는데 끄지 못하고 조금 더 가서 끄는 차들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차가 1차로가 아닌
2차로나 3차로로 빠지려고 계속 키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인가요? 암행어사 출두야! 다 물러거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암행어사가 출두한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엎드릴 필요가 없죠. 나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불박차는 2차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깜빡이를 켜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깜빡이 켜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나요? 깜빡이 켜고 오른쪽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죠. 상대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박차를 못 봤거나 있는데 못 본 건 상대가 잘못이죠. 거기 왜 있었느냐? 그게 내 잘못일 수는 없죠. 두 번째, 불박차를 무시했거나 앞에서 브레이크 잡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옆에 불박차가 오는데 내가 먼저 나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쭉 빠지면 되지만 앞차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브레이크 잡으면 이제는 늦은 거죠. 착각은 자유지만 과실에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리하게 칼치기로 들어왔던 상대차의 전적인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가 필요하죠. 안전거리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뒤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앞차를 들이받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안전거리는 앞차와의만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앞차의 거리가 가까워 보이죠? 이렇게 가까우면 위험한데, 앞차 브레이크 잡으면 피하고, 에이쿠! 이번 상황에 대해서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속도로는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안 되는데, 빠지려면 미리 빠졌어야지. 거기 서 있으면은, 나로서는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없어야 될 차가 있으니까, 나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황당한 내가 피해 차량이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차가 서 있던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불박차가 받았잖아요. 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따라서 서 있던 차 30%,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 7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수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로 나보다 조금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2차로 돌면서 턱 멈추면은, 즉 진료 변경하면서 급제동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죠. 내가 들이받았지만,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면서 급제동하면 그때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내가 뒤를 받았으면 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왜 뒤를 받았느냐? 그래서 받은 차가 가해 차량으로 됐었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상대차는 1차로, 나는 2차로. 약 10m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차로변에서 내 앞에 멈추면 피할 수 있나요? 못 멈추죠. 깜빡이 켜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쭉 빠져줘야지 멈추면 못 피합니다. 따라서 받은 차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옛날 얘기예요.
풀박차도 블랙박스 있지 않느냐. 저 차가 거기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서 멈추면은 상대차 1차로 가다가 빠지기 위해서 거기 멈춘 건데 내가 피해 차량이죠.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100% 또는 앞차가 더 많이 잘못하려면 나랑 거의 가까운 데서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서 멈췄어야 돼요. 상대차는 언제쯤 멈췄을까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풀박차 잘 가고 있고 여기 검은 차 하나 있죠. 2차로로 가려다가 조차가 멈추는데요. 근데 바로 앞에 가는 차에 브레이크 들어오죠? 왜 브레이크 잡았을까요? 2차로로 가야 될 차가 안 가고 멈추니까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앞차는 피해갔죠. 앞차는 상대차가 멈추는 걸 보고 옆으로 피해갔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풀박차는 앞차보다 뒤에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불박차가 그 앞차처럼 앞에서 어떤 차가 멈추면은 속도를 줄이면은 그럼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박차는 앞차에 가려서 그 앞에 차가 멈추는 것을 못 봤던 겁니다. 앞차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못 피하는 거죠. 앞차 때문에 안 보인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왜 앞차 앞으로 들어왔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박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켰더라면 시속 100km로 갈 때 앞차의 거리를 100m 뒀다면 앞차가 쑥 빠졌을 때 그때 100m 앞에 100m보다 조금 더 앞에 보일 수 있죠. 시속 100km로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멈추기까지 약 70m면 멈출 수 있습니다. 정지거리가 70m인데요. 70m보다 더 먼 거리, 100m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에서 발견하면 내가 멈추든가 아니면은 1차로 차가 있나 없나 살피면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앞차는 그렇게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 앞차와 이 멈춘 차와 안전거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불박차는 바로 앞차를 바짝 따라가다 보니까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같이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돼요. 같은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차가 계속 갈 걸로 생각한 겁니다. 앞차는 앞을 보면서 빠졌지만 불박차는 앞차가 너무 가까이다 빠지는 순간 늦은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물론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이의 없이 멈추면 안 됩니다. 낮에 앞에 가던 차가 이의 없이 멈췄고 뒤에 오던 차가 들이받았을 때 낮에는 보이지 않느냐. 안전거리 지키면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나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를 잘 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뒷차를 더 잘못했다고 봅니다. 낮에 일어난 사고에서 앞에 차가 멈추는 걸 들이받았을 때 앞차 30 내지 40, 뒷차 60 내지 70%를 봅니다. 밤이라면 앞차의 잘못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앞차가 가다가 그냥 멈추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의 없이 멈추거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박차를 70 또는 60 볼 수 있죠? 근데 이번 사고는 앞차가 똑바로 멈춘 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멈춰갖고요. 그 앞차의 운전 행태가 조금 더 나빠 보이죠? 앞차가 미리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무리하게 해서 멈춘 거 앞차의 운전 행태가 나빠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의 잘못을 40, 뒷차의 잘못을 60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주택가 골목길, 보통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중앙선은 없고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데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그런 이면도로에서 나는 이제 큰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는 중이고요. 나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저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 차를 보고 멈췄어요. 근데 상대차는 멈추지 못하고 내 차를 꽝 들이받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빌라에서 나와갖고요. 이면도로를 갑니다. 중앙선 없고요. 천천히 가는데 차 한 대가 보여서 멈췄는데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운전자와 보험사는 내가 잘 가는데 불박차가 때렸다.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찰에 가서 상대차가 잘못했고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다 라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우회전차가 가해 차량인 거 좋다 받아들인다. 하지만 불박차도 잘못이 있다. 70대 30. 그 이상은 양보를 못하겠다. 불박차에게도 30% 잘못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차 보험사는 갑작스럽게 중앙선 침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중앙선이 없는 곳이니까 둘 다 조심해야지.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지. 중앙선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10대 30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인데요. 불박차 천천히 가죠. 이때 상대차가 보입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바로 멈춰요. 얼마큼 움직일까요? 상대차 보이니까 여기서 움직인 거리 2m가 채 안 되겠죠. 하지만 상대차는 돌아왔어요. 한 5m 되겠죠. 나는 바로 멈췄는데 상대차는 바로 멈추지 못하고 나를 들이받은 다음에 멈췄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잡으면서 부딪히면서 멈췄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먼저 멈췄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회전 방법입니다. 우회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진은 조심해서 가면 돼요.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왜 천천히 돌아야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의 첫 번째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시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남는 거는 혹시 불박차가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던 거 아니냐. 가상의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도로를 완전히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꼬투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사고 직후에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사진 보시죠. 바로 이 사진인데요. 상대차 돌면서 가운데 가상의 중앙선을 완전히 넘었죠. 가상의 중앙선은 불박차의 왼쪽 바퀴 있는 그 무렵입니다. 혹시 상대 보험사에서 불박차도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었어야지. 왜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물은 것 같아? 이렇게 시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양쪽에 주차된 차가 있고요. 그리고 불박차는 우회전해야 되는데 큰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저 앞에 또 주차된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박차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좁은 길에서는 어차피 두 대가 교행이 안 돼요. 왼쪽에 주차된 차가 있기 때문에 두 대 교행이 안 되고 한 대가 비켜줘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못 지나가는 곳에서는 왜 가상의 중앙선을 물었느냐 하는 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차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박차가 서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주고 서로 조심해도 그래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박차가 상대편 운전자한테 빵 해줬어야 될까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박차는 멈추면 됐지. 저기서 당연히 나를 보고 멈출 줄 알았지. 그 차가 계속 들어올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70대 30이 아니고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유소에서 연료 주입할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내 연료 주입구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주유기 왼쪽에 쓰고요. 또 왼쪽에 연료 주입구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유기가 이렇게 일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요. 주유소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죠. 불박차가 주유하러 가는데요. 어이쿠 아이쿠. 불박차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 차가 때렸어요. 차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뒤에서 때릴 수는 있겠지만 왼쪽에서 차가 때렸는데요. 주유소 CCTV를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불박차가 왼쪽으로 뻑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멈추는데 아이고. 이번 사고 불박차가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주유기를 향해서. 바로 앞에는 트럭이 주유 중이었기 때문에 트럭 옆을 해서 그 앞에 주유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트럭을 막 지날 무렵에 왼쪽에서 주유기와 주유기 사이로 자동차 한 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멈추는데 그 차가 계속 와서 꽝!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거기 차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차가 나올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정상적으로 왔는데 나를 때렸으니까 상대차 100%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차 보험사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뭐 중앙선을 넘었어요. 뭐 내가 급차선 변경을 했어요. 뚫린 데 간 거. 내가 뭐 서로 조심해야죠. 80대 20. 그 이상은 양보 못해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CC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오고 있죠. 이때 주유 중인 흰색 트럭과 불박차가 앞범퍼가 나란히 될 무렵에 그때 왼쪽에서 승합차가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보였을까요? 불박차 운전석에서 승합차 들어오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왼쪽 트럭에 가려서. 언제쯤 알았을까요? 이때는 안 보였고요. 이때쯤 느낌이 뭐야? 그리고 불박차는 멈췄습니다. 근데 상대차는 멈추지 않고 뒤에서 와서 들이받았어요. 상대편 승합차는 물론 내가 대각선 들어온 거 그건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이곳은 주유소니까 주차장이나 마당이나 주유소나 다를 게 뭐 있어? 서로 조심했어야지. 그러니까 백대원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죠.
뻥 뚫린 마당에서 내가 가고 있는 저쪽에 차가 옵니다. 그럼 내가 저쪽 차 보고 그렇게 오면 위험해. 빵빵빵빵. 계속 오면 내가 멈추고 보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뻥 뚫려 있나요?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은 주차장 통로로 차가 다닙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주유기가 일렬로 돼 있으면 주유기를 따라 쭉 일렬로 가야 되죠. 그 주유기 사이로 들어온 차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주유소 수백 번, 수천 번 가시면서 주유기 사이를 옆으로 가로질러 오는 차 보셨나요? 차가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되겠지요. 하지만 주유하는 차도 있고요. 주유하러 들어온 차도 있고요. 거기를 옆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요.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차들처럼 순서대로. 다른 모든 차들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차를 예상할 수 있나요? 게다가 트럭 때문에 가서 안 보였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저 앞에 가서 주유하려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돌아요. 그래서 나는 멈춘데 그 차 하나를 때립니다. 예상할 수 있나요? 신호등이 없고 중앙선이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운전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면서 상식입니다. 다른 차들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유기 사이를 들어온 승합차의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보통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그런 곳엔 신호등이 없습니다. 골목길에 교차로 지나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가시나요? 대충 지나가시죠? 느낌상 이상하다 그럴 땐 잠깐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고 그러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한 수준이죠. 시속 한 20km 조금 더 될까요? 천천히 아주 훌륭하게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고 허허 오른쪽에 자전거 내려오면서 천천히 지나는 물박차랑 부딪히면서 또 담벼락에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자동차 대 오토바이, 자동차 대 자전거. 이런 곳에서 자동차랑 사람이랑은, 즉 자동차랑 보행자랑은 사고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잖아요. 이 교차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서로 직진한 차들끼리 또는 직진하고 좌회전하는 차들끼리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나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교차로 들어갈 때 거의 일시정지 하다시피 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가는데 자전거 그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어쩌란 얘기예요. 이번 사고는 자전거 잘못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경찰관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이유는 불박차가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자전거 왔잖아요. 오른쪽에서. 도로교통법에 우측차 우선이라는 거 모르세요? 우측차 우선이요? 도로교통법 잘 보세요.
26조에 보면은 선진입차 우선, 넓은 도로차 우선, 그리고 우측 도로차 우선, 오른쪽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이에요. 따라서 불박차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에서 온 자전거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자전거에게 양보하지 못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에서도요, 우측차 우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박차가 70% 잘못했다. 자전거 30, 불박차 70으로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도로교통법에 우측도로 우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26조 3항에 나오는데요.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들은 우측도로 우선을 바이블처럼 여깁니다.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다. 자전거는 오른쪽에서 왔다. 자전거를 기준으로 자동차는, 불박차는 왼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26조 3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31조에 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서행이라는 것은 천천히죠. 어느 정도 천천히?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불박차는 천천히 갔죠. 자전거는 내리 달렸죠. 불박차 서행했어요. 자전거는 서행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도 못 잡고 부딪히면서 담벼락에 부딪혔잖아요. 36조에 의하면 자전거도 많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자전거도 차예요. 자동차 당연히 차죠. 도로교통법에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포함됩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한쪽은 서행했고 한쪽은 빨리 달렸고, 그것만 보더라도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도로교통법 26조 3항 우측도로 우선, 그것은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부 다, 양쪽이 전부 다 천천히 나도 천천히, 저쪽도 천천히.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될지 모르죠. 그렇게 천천히 할 때 그때 우측도로 먼저 가세요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한쪽은 천천히, 한쪽은 빨리. 그때는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박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고 상대차는 빠르게 달렸으니까 자전거의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권 있는 차, 선진입, 현재 선진입한 차, 그건 들어온 게 보이죠? 저 앞에 차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차 먼저 보내줘야 돼요. 넓은 길차, 좁은 길에 들어갈 때 넓은 길차 가나 안 가나 봐야 돼요. 도로가 비슷할 때 그때 서로 서행하면서 먼저 가세요. 그런데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일 때는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권 없는 쪽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죠. 또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안 보내서 어떤 차가 빠르게 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일단 섰다 가야 됩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 천천히 가긴 했지만 일시정지를 안 했죠. 정지하는 듯이 하다 그냥 갔죠. 불박차 운전자에게 아쉬움이 남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을 때요. 여기 오른쪽에 건물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한 여기쯤에서 잠깐 섰으면 자전거 세게 달려오네. 그럼 저 자전거 위험하다. 잠깐 기다려주면 되죠. 또는 가볍게 크락션을 꽉 눌러서 내가 먼저 갈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불박차에게는 일시정지하지 않은 잘못, 자전거는 일시정지 안 했고 또 빠르게 달려온 잘못. 법원에 가면 이런 사고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는 자전거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